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재택근무로 평생 부를 쌓는 최강 무기를 갖는 방법 10가지. 네, 오늘은 2부입니다. 요거 1부 영상 보지 못하신 분들은요, 아래 1부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요, 그걸 꼭 먼저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2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말한 이 최강 무기, 부를 쌓는 최강 무기가 제가 뭐라 그랬죠? 네, 글쓰기입니다. 그러면 글쓰기가 어떻게 재택근무로 평생 부를 쌓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정 노력을 통해서 그 글을 계속 써낸다는 거, 그것을 내 머릿속이 아닌, 내 노트가 아닌 내 블로그에, 내 SNS에, 또 그걸 모아서 책으로, 지금 저처럼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될까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지만 많은 곳에서 러브콜이 옵니다. 무슨 책을 쓰자는 제안, 또 강연 요청, 세미나 요청, 상담 요청 등등등등, 이렇게 내가 내 컨텐츠를 온라인, 오프라인 세상으로 펼쳐내게 되면 수많은 기회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글쓰기의 힘이죠. 네, 우리가 글을 쓰는 방법과 또 펜을 쥘 수 있는 힘만 있다고 하면 평생 재택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엄청난 무기를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은요, 1부에서 이 글쓰기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나머지 7가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법 4번째는요, 생각이 떠오르면 반드시 글로 적어라입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반드시 글로 적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수만 가지 생각도 하고 또 수만 가지 내가 보는 걸 통해서 정보도 들어오고 나가고 하죠. 이때 나한테 생각나는 그런 생각들, 아이디어들, 그런 감정들을 놓치지 않고 글로 쓰는 겁니다. 이것이 내 머릿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걸 글로 표현하게 되면, 그것이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힘이 되죠. 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그런 느낌, 생각, 또 어떤 책을 읽다가 좋은 문장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영화를 보다가, TV를 보다가, 또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또 지금처럼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다가, 또 사람을 만나다가, 우리는 이런 뭔가 접촉에 의해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과 아이디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것을 머릿속으로 흘러보내지 말고 이걸 꽉 잡아서 글로 쓰는 겁니다. 이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내 머릿속에 흘러가는 생각들, 감정들,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 방법 중에 이제 하나가, 저는 이런 노트를 준비합니다. 이게 제가 쓴 이건 뭐 질문 노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움직이는 모든 동선에 내비둬요. 예를 들면 제 거실, 화장실, 제 방, 제 차 안에, 이 사무실에, 곳곳에 이런 노트를 둡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날 때 그걸 바로바로 적기에 합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적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스마트폰도 활용해요. 막 길 가다가 좋은 생각이 나타나면, 또 좋은 감정이 나타나면 그걸 놓치지 않고 녹음하는 이제 버릇이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신의 그런 감정, 생각, 아이들을 놓치지 마시고 이 노트에, 또 이렇게 스마트폰에 녹음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네, 5번째는요, 매일 일정 시간에 일정량을 써라입니다. 매일 일정 시간에 일정량을 써라. 우리가 이제 글쓰기 책이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많이 나와져 있잖아요. 그 책들을 읽어보시면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글쓰기는 엉덩이와의 싸움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들도 똑같다는 거죠. 엉덩이 깔고 앉아서 얼마나 글을 많이 썼느냐가 글쓰기 비결이라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네, 그럼 우리가 매일 일정 시간에 일정량을 쓰는 거, 이걸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네, 이걸 이제 습관으로 들이기 위해서는요, 일정 장소에 일정 시간에 일정 시간량을 이제 쓰는 것을 버릇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저녁 잠자기 10분 전에 10분간 글쓰기, 이걸 이제 습관으로 들인다든가, 아니면 매일 출근하기 전에 10분간 글을 쓰고 출근하기, 아니면 좀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매일 출퇴근하시잖아요. 매일 출근하는 지하철에서 내리기 전까지 글을 쓰는 거, 이거는 습관으로 들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일정 시간에 일정량을 쓰는 거, 이렇게 1년 정도만 해보시면요,
굉장히 어려운 글쓰기가 여러분들이 술술 써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루 10분, 일정 시간에 일정량 쓰는 거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6번째는요. 우리가 좋은 문장을 만났을 때 궁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며 글쓰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글을 쓰는 그런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글쓰기.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렇게 좋은 문장이 나오면 빨간색으로 줄을 치고 그때 또 제 생각을 적어 봅니다. 또 이렇게요. 제 생각을 이제 적는 이제 버릇이 있는데요. 책을 읽고 여기 생각나는 문장을 또 그때 제 생각을 이렇게 이제 적어보는 이런 이제 버릇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문장을 만났을 때 짝찡한 게 있잖아요. 그때 그 감정, 그 생각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글이 잘 안 써지는데 이게 버릇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저처럼 뭐 한 페이지 정도는 술술 써지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방법 7번째는요. 머릿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글로 써서 표현하라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글로 써서 표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은요. 굉장히 불명확하고 또 추상적이에요. 근데 이걸 글로 쓰게 되면 명확하게 또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죠. 이제 이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올렸던 누구나 할 수 있는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 이거에 대한 이제 영상이 올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인터넷을 서핑하다가 어떤 분의 그 인생 성공 사례를 보고 저분은 저렇게 목표를 현실로 바꾸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때 생각났던 것들을 메모를 한 겁니다.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이제 만들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글로 항상 표현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네, 방법 이제 8번째는요. 자신만의 형식, 글쓰기 틀을 만들어 가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요. 글쓰기를 할 때 글 잘 쓰신 분들을 모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필사라고 하죠. 좋은 책을 한번 다 베껴 보는 거.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필사를 통해서 글을 잘 쓴 걸 모방을 하고 자신만의 어떤 문체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글을 전개하는 방식, 또 스토리텔링 구성 방법, 또 설득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 이제 자신만의 이제 틀이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찾아가는 거죠. 저도 보면 제가 유튜브에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찍는 그런 이제 구성 방법, 또 말하기 방법들이 있죠. 이제 저만의 이제 방식들이죠. 근데 이거는 하다 보면 자기만의 틀이 또 형식이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저의 개성인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틀과 형식을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방법 9번째는요. 새로운 분야, 새로운 주제에 도전하기입니다. 이제 글쓰기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재미를 들이게 되면 다양한 분야에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 에세이, 자기개발, 독서 후기, 뭐 경제, 재테크 분야, 소설, 다양한 분야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죠.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왜 작가분들 보면 원고지에다 글 쓰는 거 보면 저는 그게 참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 이제 이 원고지에다 글을 써보고 있는데 이렇게 뭐 행복에 대하여 50살을 살아보니 이렇게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에세이로 이제 적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런 에세이 분야를 한번 이제 도전해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내가 접해보지 않았던 분야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이거 자체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로운 감정이 생기고 이런 경험들이 저를 성장시켜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글쓰기가 자신이 생기고 또 재미있어지면 다른 분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방법 10번째는요. 실천력과 완결력입니다. 즉 어떤 것을 시작할 수 있는 그 힘, 그 실천하는 그 힘, 또 실천한 것을 완수하는 완결력. 이 두 가지 힘이 필요하죠. 이것은 비단 글쓰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걸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수 있는 그 강한 실천력과 그 실천한 것을 끝까지 해내는 완결력만 있다고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100% 되겠죠. 근데 이게 말처럼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기 싫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글 써가지고 평생 직업을 얻고 매달 1,000만 원, 2,0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오고 나한테 응원을 해주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지금 조금 힘들고 포기하고 싶더라도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실천하는 힘, 또 완결하는 힘,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자, 이건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승자 효과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건 뭐냐면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을 낳는다는 건데요. 작은 성공을 이루게 되면 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남성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은 다시 우리를 더 능동적인 행동으로 하게 만들고 이는 더 많은 성공을 이제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이 승자 효과를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작은 목표를 한번 세우고 그걸 완수해 보는 겁니다. 한 10일 정도의 목표를 세우고 이걸 내가 완수하게 되면 여기서 말한 이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나와서 그 활성화된다는 거죠. 의지력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더 큰 목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이걸 또 이루고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작은 목표를 시작하지만 큰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실천력, 또 실천한 것을 완수하는 완결력을 갖는다고 하면 글쓰기 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또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재택근무로 평생 부를 수 없는 최강무기, 갖는 10가지 방법. 이 최강무기가 뭐라 했죠? 네, 바로 글쓰기입니다. 오늘 글쓰기 방법 10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어요. 이 10가지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3개월만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숙련된 그 글쓰기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능동적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해볼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조건 많이 써라입니다. 질은 양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또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막 써라. 헤밍웨이도 자신의 글, 초고는 쓰레기라고 했어요. 그런 세계적인, 천재적인 소설가도 그랬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잘 쓰려는 건 욕심이죠. 그런 잘 쓰려는 욕심이 글쓰기를 오히려 방해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글쓰기는 눈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주변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글쓰기 소재가 무궁무진하게 나온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떠오르는 생각을 꼭 써라. 우리가 수만 가지 생각이 흘러가는데 그 좋은 아이디어도 있고 좋은 감정도 있고 글쓰기 좋은 소재들도 있는데 그걸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반드시 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매일 일정 시간에 일정량을 쓰자. 글쓰기는 엉덩이와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좋은 문장을 만나면 글을 쓰자. 우리가 이제 좋은 문장을 만났을 때는 내가 알잖아요. 뭔가 좋은 문장을 만났을 때 그때 그 감정, 생각들. 그래서 그 문장을 가지고 또 글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생각은 꼭 글로 표현하자입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죠. 근데 이것을 글로 표현하다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나만의 형식, 틀을 만들자입니다. 처음에는 남의 글을 베껴 쓰지만 자꾸 쓰다 보면 자신만의 틀, 형식은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요, 새로운 분야, 주제에 도전하자입니다. 즉 이제 지식과 지혜의 폭을 이제 넓혀가는 거죠. 이것은 내가 이제 글쓰기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재미가 들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열 번째는요, 결단력과 완결력. 그러니까 이거 뭐라 했죠? 네, 실천력입니다. 실천력과 완결력. 용기 내서 시작하시는 그 실천력, 또 이렇게 어렵게 실천한 것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 완결력. 이것만 가지면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그 10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거 단 하나만이라도 해서 딱 3개월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세상은 평생을 일을 해도 은퇴 노후 준비가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시청자분들은 은퇴 노후 준비 돼 있으신가요? 또 재택근무 원하시죠?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또 평생 은퇴 없이 내 직업을 갖고 싶은데 그 대안이 있으신가요? 만약 없으시다면 글쓰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 딱 감고 딱 1년만 도전해 보세요. 글쓰기라는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평생 직업, 은퇴,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